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박영민이라고 하고요. 학부에서 북한학을 전공했고 석사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 포스트 식민주의 등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방금 보여드린 제목은 제가 혼자 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 북한학 학부 함께 나온 동료들과 쓴 책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분단국에서 성차별을 고민하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학부에서 북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조금 더 저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분단과 성차별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연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단이 괜찮지 않습니다 해서 함께 하는 분들과 이 분단과 성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들을 이 분단과 성차별이라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염두해 보시면서 들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의 장면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제 성차별 혹은 분단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여기서 발견되는 공통된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계시거나 직접 참여한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외치는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대선 시기에는 권력이나 탐욕 등의 어떤 남성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난 뭔가 청렴할 것 같은, 깨끗할 것 같은 여성화된 이미지를 강조하더니 이제 비리가 발각되니까 갑자기 나약한 여성, 무슨 년이라고 하는, 혹은 저작거리 아녀자라고 하는 여성화된 욕설, 그리고 여성의 사생활을 운운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실제 여성이 아님에도 황교안이나 어떤 우병우 같은 국정농단의 당사자들을 환관에 비유하거나 여장을 하는 이미지로 통용하면서 조롱하는 케이스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광장의 분노라는 것들이 굉장히 젠더화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행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성한 한 요소를 끌어내리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는 여자라서 저런 행동을 해, 혹은 장애인이라서 저런 행동을 해, 흑인이라서 저래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잘못한 행동 그 자체랑 사실 무관하게 그의 약자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혐오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그 다음 정부인 문재인 정부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아녀자들을 몰아내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사실 저는 시작부터 굉장히 씁쓸하긴 했습니다. 이 대선 기간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바로 이 문재인 후보의 성소수자 반대 발언입니다. 이제 JTBC에서 진행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안보 관련한 자유 토론을 하던 중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대에게 동성애는 안보를 저해하는가, 국력을 저해하는 요소인가? 라는 질문을 하자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라는 세 종류의 답변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이제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당시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성소수자 반대 발언의 파장은 상당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그 아내를 사랑하는 이성애자이자 로맨티스트 혹은 특전사 이미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를 차별함으로써 그간 좌파 정치인에게 씌워졌던 안보 프레임을 위협하는 종북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안보를 위협하는 동성애자라는 프레임에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가정, 즉 국가의 평화를 저해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충실한 이성애자, 남편, 대통령 이미지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단순히 적폐를 여성화하거나 그 동성애의 혐오를 자행하는 개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건 아닙니다. 이 여성이라는 기표가 이용되는 이 모순적인 방식과 동성애 혐오가 불러일으킬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 섞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적폐, 즉 박근혜인 동시에 정상성의 획득, 즉 특전사의 아내인 김정숙이라는 이 모순된 여성의 이미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라는 건 결코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여성을 무엇으로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변화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내 동성애자 혹은 성소수자들은 2017년에 갑자기 등장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안보와 동성애가 정말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설득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군대 내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는 정말 오랜 기간 아마 존재해 왔을 거예요. 드러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누가 실제 동성애자인지, 예전 민주화운동 했을 때 누가 실제 종북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실제 동성애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의미가 없고, 동성애자라는 것이 안보를 망치고 있다라는 그 구호가 반복되는 그 현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논쟁이 계속되고 이분법이 강화되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우리가 색출해내는 것, 그 작업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이분법을 유지하고 작동하는데 이처럼 여성과 어떤 섹슈얼리티들이 실체 없이 타자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실제 우리의 특징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들을 구분하겠다는 논쟁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우리와 우리를 아닌 것을 구분하겠다는 논쟁의 지속은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후 이제 남북 정상들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풀렸고 한반도 평화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됐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 공식 성상에서 부인을 대동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리설주 여사를 공식적으로 등장시킨 것이 정상국가로 거듭나려고 하는 북한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고, 이 문재인, 김정숙 부부 그리고 김정은, 리설주 부부의 모습이 흡사 부모와 아들내외 같은 안정적인 그림이 연출되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정상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쇼맨십으로 이성의 결혼, 부인과의 대동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지도자의 여자 문제라는 것은 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어떤 섹슈얼리티는 소위 기쁨조 담론에 가까웠고, 기쁨조는 흔히 지도자의 쾌락을 위해 조직된 어떤 궁녀, 기생, 창녀, 노예 등의 이미지가 뒤섞인 집단으로 북한 지도자의 비정상성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 지도자의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면서 이를 북한과 동일시하고, 이 방식은 북한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 낙후된 존재로 나타내고, 이 속에서 북한 여성은 한편으로는 타락한 창녀 이미지,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해내야 될 동정의 대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창녀의 이미지로 소비될 때 지도자의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와 맞물려서 북한이 어떤 망국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효과도 있지만, 구원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 그 자체를 상징하는 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탈북 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종종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점 역시 여성이란 어떤 기표가 북한 정권 혹은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북한을 여성화하고 북한 여성을 대상화하는 방식은 사실 남한 미디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북한 출신 여성과 남한 출신 남성을 출연시켜서
북한 여성을 미성숙한 존재 혹은 전근대적인 존재, 비민주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남한 남성을 문명화된 민주적인 존재로 대비시켜서 북한과 남한, 여성과 남성, 미개와 문명 등의 이분법을 대립적으로 만드는 담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북한을 여성화하고 북한 여성에게 특정 이미지를 투영하려는 시도는 비단 텍스트나 담론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 출신 여성은 결혼중개 업체에서도 상당히 인기로 통하는데요. 이제 여러 결혼중개 업체 사이트를 실제 들어가 보면 남남 북녀를 강조하면서 어떤 북한 여성의 어떤 미모를 뽐내거나 이제 북한 여성은 남한 여성과 다르게 전근대적인 순종성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하고 뭐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을 때 주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걸 셀링 포인트로 이제 삼아서 마케팅 전략을 삼는 거죠. 이건 사실 여성 혐오,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한반도 내 분단, 가부장제, 단일민족, 담론, 지구화된 시대의 자본주의 등의 영향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문구이기도 하죠. 물론 이 남한 여성 역시 북한과의 적대관계 속에서 대상화되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남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분단 체제에 이용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삐라를 통한 선전물입니다. 이제 삐라에서 남한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전시하면서 풍요와 자유를 선전하는데 이 벗은 여성의 신체는 자유에 대한 보상, 우월한 체제에 대한 트로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한편에서는 북한에 사는 여성을 기쁨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창녀 생활을 한다는 담론이 형성이 되고 한편에서는 북한 남성을 향해 여기로 넘어오면 벗은 여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담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남북체제 경쟁에서는 실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위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장면들에서 분단과 성차별의 공통점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분단과 성차별이 아군과 적군, 강자와 약자,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더 공고하게 만들고 이 더 공고해진 이분법 세계에서 약자를 위치 짓는 방식 혹은 권력 작동에서 같은 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정상이 되어야 하는 북한, 이 비정상적인 북한에게 지지 않기 위해 안보, 군대, 힘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그 빌미로 민주화운동 인사를 종북으로 문다거나 성소수자나 여성을 2등 시민 취급을 하면서 체제의 반기를 도는 존재들을 지우려는 시도도 있고 남한이든 북한이든 여성이라는 기표를 모순된 방식으로 정의 내리면서 여성을 타자와 물건 취급, 대상화하는 담론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이러한 공통점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법적 세계가 공고히 되는 것은 사람을 결국은 통제한다는 문제를 낳습니다. 해도 되는 것, 정상인 것, 정해진 삶의 방식 등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어떤 통제 의식은 결국은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뚜렷한 대안을 제가 내면 참 좋겠지만 오늘 발제는 이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제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